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힘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윤석열 전 검찰청장에 대해 한번 만나보고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도와줄 건지 안 도와줄 건지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그러면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사실 이 대통령 후보감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가서 과연 도와줄 건지 안 도와줄 건지는 내가 판단을 하면 될 거라고 봐요. 김 전 위원장은 같은 날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만나자고 하면 만나보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현 상황에서 윤 전 청장이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라는데 동의하냐는 진행자의 말에 현재 그렇게 된 것 같다며 공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치 윤 전 청장의 브랜드처럼 되어버렸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공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마치 윤석열 총장의 브랜드처럼 지금 돼버려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윤석열 총장의 지도를 갖다가 굉장히 높이 끌어올리지 않나. 이 대답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정이 윤석열의 브랜드가 된 거죠? 특권과 불공정, 정치검찰의 권력 남용, 제 식구 감싸기, 이게 그의 브랜드가 아닌가요? 공정이요? 개 풀 뜯는 소리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본인이 자기 주변을 제대로 구성해서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별적으로 입당해서는 자기 정치 활동 영역 확보가 힘들 것이라고 조언했는데요. 일단은 자기 주변을 좀 제대로 구성을 해가지고서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힘당 안에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가 보이냐는 질문에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경쟁력이 제일 낮은 것처럼 보였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국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최대의 순간이 2011년도 지지도 40% 가까이 갔을 때라며 그 시기를 놓쳐서 새로운 계기가 특별히 마련되지 않는 이상 힘들지 않겠나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안철수와는 분명한 선긋기를 하며 매몰차게 평가절하 했는데요. 그렇다고 포기할 철수는 아니죠. 그래서 안철수 아니겠습니까? 이어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이 대선 도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한다며 나이 80이 넘어 인생을 덤으로 사는 사람이 책임 있는 자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 유념치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과연 그의 흑심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선거를 불과 한 달 남겨두고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바 있는데요. 그때도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었죠. 평생 유일한 한 번의 성공으로 이렇게 들뜰 수 있는 걸까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뭘까요? 팔순 부록의 노욕이 아주 가관입니다. 별타령을 그렇게 해대더니 이제는 윤석열의 킹메이커를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내년까지는 건강하셔야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부디 건강 꼭 챙기셔서 내년 대선의 윤석열의 킹메이커로 다시 한번 활약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소 뒷걸음질에 어찌하다 쥐 한번 잡았다고 또 잡힐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평생에 한 번은 성공했으니 수건은 이루신 듯 합니다.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라 본인의 승리라는 거죠. 네. 예. 실제 김종인 위원장의 공이 크죠. 특히 단일화 때 안철수 대표를 흔드는 게 주요했고 네. 그 단일화가 어제 얘기한 메가 트렌드, 보복 투표의 물길이 됐죠. 그런 의미에서는 공이 크고 그런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그동안 성공 사례는 없었어요. 2012년 대선에서도 존재감이 없었고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코어 지지층을 혼돈에 빠뜨렸죠. 당시 김종인 방식은 실패했어요. 코어 지지층이 문재인 대표를 구해낸 거지. 김종인 방식은 사실 언제나 똑같아요. 한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실리를 추구하고 명분에 집착하지 말라. 가운데로 모여라 이거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김종인 위원장은 어느 진영에도 애정이 없어요.
민주당에도 애정이 없고 국민의힘에도 애정이 없고 본인은 그냥 본인 편입니다. 그런데 2016년 탄핵 정국 때도 만약 기각되면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아무 의미 없었고 2017년 대선 때도 마지막에 기억도 못하실 텐데 안철수 대표 지지선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고 항상 성공하는 것처럼 언론들이 자꾸 보도하는데 성공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애정이 없다는 게 도움이 됐어요. 태극기 부대와 결별은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애정이 없을 때 가능한 일이 주어진다면 그건 본인의 강점이 드러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아마도 이번에도 본인의 표현을 빌자면 별의 순간 그 순간을 메이킹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애정이 없어야 되는 본인의 능력이 발휘되는 특수한 예외적인 분이라 그런 조건이 만들어질지 관전 포인트고 개인 취향인데 별의 순간이라는 표현은 참 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총수는 김 전 위원장이 언급한 별의 순간이라는 용어와 윤석열 전 검찰청장 측의 기획력을 두고 촌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총수는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 전 위원장은 어느 진영에도 애정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국힘당에 애정이 없다. 본인은 그냥 본인 편이라며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별의 순간, 그 순간을 메이킹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청장을 향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거듭 말해왔습니다. 별의 순간이란 대권을 잡을 기회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김 전 위원장이 내년 대선에서 윤 전 청장의 킹메이커로 나설 거라는 게 김 총수의 예측인 거죠. 항상 그렇지만 슬픈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또 김 총수는 이번 4.7 보궐선거가 김종인 효과가 나온 첫 번째 성공이라며 애정이 없는 김 전 위원장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상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는데요. 그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만들어질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취향이라며 별의 순간이라는 표현은 참 촌스럽다고 밝혔는데요. 김 총수의 깨알 같은 김 위원장에 대한 디스가 큰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오히려 40%를 회복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많이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이전의 전망은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을 했었거든요. 네, 저는 그때부터 엉터리라고 생각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자신감을 회복하면 우리 당으로도 된다고 당내에서도 후보를 내겠죠. 우리 당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윤 총장은 자연스럽게 작아지는 겁니다. 파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꾸로 띄우던데 윤 전 총장 말란 김에 이 선거 기간 동안 사전 선거일에 부친을 모시고 투표한 사진이 포털 메인에 하루 종일 걸렸었고 그건 또 전날 조선일보가 단독이라고 보도를 했죠. 예, 근래 가장 웃긴 단독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단독을 내고 그랬다는 건 그 장면이 사실은 사전에 기획됐다는 뜻이죠. 사실 누가 부친의 손을 잡고 투표안에 표를 넣습니까? 그것은 선거 역사에도 없고 그리고 실생활에도 없는 일이에요. 부친을 부축해서 투표장에 올 수는 있지만 부친의 손을 잡고 투표하면 누가 표를 넣어요. 이제 이 메시지의 의미는 사전 선거에 어르신들도 많이 나오라는 그런 메시지였겠죠.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는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윤석열 전 총장 측의 기획자는 너무 노골적이고 촌스러워요. 바꾸시는 게 좋다. 여론조사에서 윤 전 청장이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넘겨준 것에 대해서는 국힘당 지지층이 자신감을 회복하면 우리 당으로도 된다고 생각한다. 윤 전 청장은 자연스럽게 작아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윤 전 청장이 이번 선거에서 부친과 함께 투표장을 찾은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됐던 것이라며 사전 선거에 어르신도 많이 나오라는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총수는 매번 느끼는 것이라며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지만 윤 전 청장 측의 기획자는 너무 노골적이고 촌스럽다. 바꾸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별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윤석열. 그런데 이 별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자신의 가족 단속 먼저 해야 할 듯한데요. 매번 그의 발목을 잡고 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건 그의 장모 최은순이었습니다. 그가 또 이번에 큰 건을 한 건 터뜨렸는데요. 최 씨는 지방세 체납으로 아파트와 토지 수백 평을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가 세금 문제로 토지 등을 압류당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상습적 체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법의 심판자로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수호했던 대한민국 검찰청장 사위를 법도 무시하는 무법자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아주 보기 좋습니다. 거기에 세금 찬압액이 10억 원 이상이라니 38 기동대가 출동해야 할 판인 거죠. 돈도 많은데 왜 찬압을 할까요? 대선 자금 모으고 계신 건가요? 뭐 여튼 욕보시네요. 그래서 내년 대선에 얼굴 도장이라도 찍을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일단 나오면 다 털릴 각오는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번 오세훈 시장 보셨죠? 적어도 출생 전까지 일은 다 끄집어낼 테니 각오하시기 바랍니다.